안녕하십니까, 유홍선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유독 우리 리플만 가격이 좀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함을 좀 느끼고 계실 텐데, 내가 그때 리플 말고 이거 다른 걸 샀으면 지금 막 수익이 얼마일지 이런 후회도 분명 한 번쯤 다들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력들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격적으로 이렇게 덤핑을 줘가지고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거나, 아니면 막 시간을 질질질 끌어갖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지만 막상 내가 뭘 사가지고 막 손실을 보고 있으면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알면서도 또 당하게 됩니다. 자,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으신 형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 오늘 제 영상 보러 잘 오신 겁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안 하셨으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기술적인 부분들 보기 전에 지금 시장이 왜 우리 리플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님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19B4 서류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죠? 아직 ETF 발행기관들의 S1 서류가 승인된 건 아니라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가 언제 시작될지는 미지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왜 갑자기 SEC가 불과 한 이틀 3일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겁니다. 비트코인 ETF 때랑은 전혀 다르게 승인 데드라인이 막 임박해 오는데 ETF 신청사들하고 미팅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SEC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은 실무와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대선이 지금 상황대로만 가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런 트럼프 캠프에서 왜 갑자기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고 미국을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게 된 걸까요? 5천만 명이 넘는 크립토 표심도 표심이겠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보유한 현금이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미국 연방선관위 자료를 보면 민주당이 가진 현금이 지금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한 330억 정도 되고요. 공화당이 보유한 현금이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억 밖에 안 됩니다. 당 차원에서 지금 현금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더 골 때리는 건 이겁니다. 트럼프가 작년부터 성추문 입막음 사건, 이거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 자료를 보면 트럼프가 작년부터 이 소송에다가 쓴 비용이 9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지금처럼 소송 비용을 계속 쓰게 되면 한 달 반 정도면 정치 자금이 바닥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캠프 쪽에서 지금 선거 자금으로 쓰는 돈이 바이든 캠프에서 쓰는 돈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금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더 노골적으로 후원들을 요구하고 있고, 돈이 되는 크립토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쪽에서도 크립토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상황이 만들어졌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된 겁니다. 크립토 시장에 큰 먹구름 하나가 사라지면서 자금 유입도 지금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의 S1 서류가 승인돼야 하는 데드라인 같은 건 없기 때문에 SEC가 그냥 11월 대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질질 시간을 끌면서 버틸 가능성도 지금 충분합니다. 이게 이더리움이라서 핑계대기도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빨리 승인을 하고 싶지만 비트코인이랑은 다르게 이더리움은 생태계가 너무 광범위하고 레이어 2 네트워크도 많은데, 이런 것들과 상호 운영성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승인 절차가 딜레이 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할 게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SEC가 이런 예상대로 시간을 질질 끌거나 말거나 우리 리플한테는 일단 상황이 지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나고 나서 바로 이제 코인베이스는 XRP를 갖다가 재상장을 시키고 거래를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리플과 SEC가 다투고 있는 재판은 단순히 작은 스타트업 회사랑 정부 기관과의 규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첫 사례를 만드는 재판이기 때문에 모든 크립토 업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XRP를 갖다가 재상장을 했다는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에서 보였던 이 SEC의 태도가 리플과의 소송에 있어서도 입장의 변화를 보일 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 소송은 법원의 판결만이 남은 상태고 그동안 SEC가 레머디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보인 태도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막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SEC가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좀 온건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크립토 시장의 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코인 텔레그래프에서는 뭐 많은 분석가들이 9월경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소송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언제든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9월보다 좀 앞당겨져 가지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비트스탬프 주봉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리플은 6년이 넘게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형님들 제가 이렇게 꼭지점까지 계속 수렴하면서 들어가는 삼각형 이거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요거는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자, 이 무제한 삼각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 요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 차트 같이 이렇게 계속 수렴이 연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제한 삼각형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수렴이 끝나고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일반적인 이런 수렴형 제한 삼각형의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있죠, 요거의 75%에서 125% 범위까지 분출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리플은 이렇게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4년 동안 수렴을 하고 나서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렇게 4년짜리 수렴이 6만 프로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 수렴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갈락 하는 힘이랑 내려갈락 하는 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이 되고 폭발을 이뤄내는 패턴입니다. 수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 분출하는 힘도 당연히 커지겠죠. 지금 삼각형 마지막 파동이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제한 삼각형의 분출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일단 여기 삼각수렴 파동의 종점 여기서는 이파의 저점 여기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파동 길이만큼 일단 분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나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알 수 없는 만큼 다시 재분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 여기 A파 있죠. A파 길이만큼은 일단 분출을 해야 한다는 말이니까 이걸 이제 피보나치를 찍어갖고 계산해보면 대략 12.3달러 근처가 됩니다. 원화로 그냥 16,000원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전에 저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더 수렴을 하락해도 이제 수렴할 공간도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리플이 진짜 다 왔다고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형님들 리플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비싸고 비효율적인 스위프트를 대신해서 국경 간 결제의 미래 혁신 기술로 설계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빠르고 저렴하게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나 기관들이 리플을 채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펀더멘탈이 뛰어나고 신뢰도가 높은 리플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진짜 리플의 상승은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연히 그냥 리플의 상승만 기다리면서 수익을 즐길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리플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다음 먹거리를 찾고 준비를 미리 좀 해놔야 되겠죠.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형님들한테 갖고 왔는데 우리 형님들 투자하시고 수익 내시는데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수익이 꼭 필요하신 형님들은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형님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멱살을 잡고 캐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블랙록 혼자서만 출시 2달도 안 돼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냈습니다.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시총 1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이 됐습니다. 100억 달러 이러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들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2달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뭐 돈 세탁을 위한 돈이니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이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IBIT를 내놓은 뒤에는 이렇게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항상 최고를 달리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뭔 소리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이 블랙록한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 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역시 블랙록은 블랙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뭐일 것 같습니까?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요거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실물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예술품이나 국채, 주식 등등등등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다 돈 때문인데 예를 들면 진짜 비싼 이런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그림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뱅크시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경매장 같은 데 모여서 막 사고 그랬죠. 텔레비 같은 데도 막 그런 거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막 번호표 들고 하는 거. 이런 고가치 자산들의 일부를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런 고가품들을 이거 나도 살 수 있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이게 관리가 되니까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미국 토큰화 국채 시장 규모가 8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까지 전체 RWA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경이 훨씬 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경,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앞으로 이 RWA 시장이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 2월에 이렇게 블랙록에서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 한 거 요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아시죠?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자리였는데 자,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노?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형님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공부방에 오래 계신 형님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누군지 감이 오시는 형님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이고요.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그 컨퍼런스에서 녹취한 내용이랑 PDF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녹취 파일을 제가 꼼꼼히 다 들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뷔들 아시죠 요거?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입니다.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이 자리에서 벌써 뷔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고, 뷔들이 출시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를 조사하는 내용도 녹취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슨 워딩을 썼냐면 just a taste,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유입을 시킨 이 뷔들이 맛보기라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정말 공을 들이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코인은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RWA 섹터 대장이 될 코인입니다. 이런 마켓 메이커가 고른 코인들은 사실 뭐 분석도 의미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주봉으로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고 이렇게 올리고 내린 파동 비율도 상당히 예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진짜 개미들 털려고 무진장 노력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꼭 수익이 필요하시고 이 종목 받아보시고 싶은 행님들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